근데 자동차를 보고 혹시 영화나 다른 이 영상 매체가 떠오른 적이 있으실까요? 저는 이 그랜저를 보면은 서울에 자가 있는 김 부장과 임창정의 소주 한 잔, 그리고 얼마 전에 막을 내린 모범택시가 떠오릅니다. 서울에 자가 있는 김 부장에서 주인공이 타고 나왔던 이 그랜저는 주인공의 가장으로서의 권위와 또 이 사회적 지위를 잘 보여줬던 자동차로 나왔었고, 모범택시에서는 하나씩 헤쳐나가는 그 자신감을 보여주었던 자동차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창정 소주 한 잔에서 나왔던 이 그랜저 1세대 모델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그 그랜저의 느낌을 정말 잘 살린 그런 뮤직비디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이 그랜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그랜저 벌써 4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금 이 차량 그랜저 GN7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연비가 굉장히 잘 나오는 건데요. 이 연비 부분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요즘에 아무래도 유류비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연비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제가 주행한 연비는 일단 261km 정도 주행을 했는데 24.9km/L가 기록되고 있어요. 네, 맞아요. 지금 공인 연비보다 훨씬 더 잘 나오는 연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처럼 살짝 내리막길에서 엑셀러레이터를 떼게 되면은 지금처럼 바퀴가 모터를 회전시켜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반대로 지금 살짝 엑셀러레이터를 밟게 되면은 배터리가 모터를 구동해서 바퀴를 회전시키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비 부분을 좀 더 좋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르막길에서는 필요시에 엔진과 모터가 동시에 개입되어서 엔진이 사용해야 되는 힘을 최소화시켜서 주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행거리, 연비를 좀 더 향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는 이처럼 엔진과 모터가 동시에 작동하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연비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자동차 리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랜저의 전면부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그랜저의 전면부는 가로로 넓게 되어 있는 심리스 호라이즌 램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램프를 통해서 차량이 더 안정적이고 넓어 보이는 느낌을 전달하고 있고요. 후면부 역시 전면부의 디자인 통일성을 위해 가로로 넓게 되어 있는 리어 램프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처음에 그랜저를 봤을 때는 약간 로보캅처럼 보였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눈에 꽤 익어서 생각보다 괜찮은 디자인이 적용됐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적용되어 있는 네모난 램프 형태는 이 그랜저의 이미지를 정말 잘 살리고 있고 약간의 1세대의 향수를 살짝 불러일으키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점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랜저 측면부 역시 이 그랜저의 아이덴티티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쿼터 글라스입니다. 보통 오페라 글라스라고도 많이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뒤쪽에 창을 하나 더 장착을 해서 1세대의 느낌을 물씬 풍길 수 있게끔 만들어둔 부분도 있고, 또 실제로 2열에 탑승했을 때 더 넓은 개방감을 느낄 수 있게끔 해준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일단 18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 휠이 작으면 작을수록 연비에 유리하다는 점은 아마 알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휠 같은 경우는 사실 주행성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18인치 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사이드월 자체가 높기 때문에 이 자동차에 충격을 흡수해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실제로 주행을 해보면은 이 충격이 흡수가 잘 돼서 승차감 부분이 상당히 괜찮은 느낌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랜저 같은 경우는 캘리그라피를 선택하시면 20인치 휠까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휠도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20인치 휠을 적용하시게 되면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탑재해서 노면의 상황에 맞는 승차감을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휠 때문에 승차감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자동차를 보시고 디자인으로 한번 결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자동차 인테리어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인테리어는 가로로 길게 되어 있는 이 에어벤트를 통해서 시계부와 조작부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상단은 시계부로서 실제 주행할 때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들을 볼 수가 있고, 하단부는 이 아래쪽에 에어컨 공조 시스템을 통해서 다양한 기능들을 조작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스티어링 휠은 그랜저 1세대의 디자인을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기존 그랜저 1세대는 원스포크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 차량은 3스포크 스티어링 휠이지만 이 가운데 부분이 굉장히 두툼하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에서 이제 기능적인 부분도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과거 현대자동차에서는 이 주행보조 시스템 기능이 오른쪽,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리모컨이 왼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주행보조 시스템은 왼쪽에 있고, 휠 리모컨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배치돼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더 가깝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좀 더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게 특징으로 볼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 그랜저 이제 주행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1.6 터보 엔진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엔진의 마력은 180마력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180마력, 사실 이 그랜저를 타기에는 좀 낮은 출력이 아닐까라고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이 180마력의 엔진뿐만 아니라 이 모터까지 같이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과 모터의 힘을 더한 시스템 마력으로는 230마력이기 때문에 힘에 부족한 느낌 없이 주행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렇게 엔진 같은 경우는 제가 주행을 해봐도 지금 굉장히 매끄럽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고, 실제로 힘이 부족한 느낌보다는 이 모터의 토크로 인해서 운전하기 편하다는 느낌이 많이 받습니다. 추월을 하거나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 순간적으로 힘이 필요한 상황이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도 주행을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세팅된 점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RMDPS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MDPS 시스템은 여러 가지 장점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바로 스티어링 휠을 기존의 유압식 방식을 사용한 게 아니고 이 모터를 이용해서 돌리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압식 스티어링 시스템은 기존의 엔진에 벨트를 연결해서 구동을 했던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티어링 휠을 돌리기 위해서는 엔진의 동력이 그쪽으로 약간 사용되었던 방식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 스티어링 휠을 움직이는 동안에 아무래도 연료가 그쪽으로 조금 더 사용됐기 때문에 연비 부분에 조금 더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엔진의 보기율을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이 모터를 구동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연비 부분에서는 장점을 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시스템과 차로 유지 보조 시스템 등 다양한 주행 보조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이유도 이 MDPS 시스템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자동차에서는 이 EPS를 MDPS, 모터 드리븐 파워 스티어링 시스템으로 부르고 있기 때문에 이 MDPS는 전동 스티어링 휠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R 같은 경우는 렉 앤 피니언 기어, 즉 렉 기어에 모터가 있다는 뜻인데요. 모터가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이 칼럼에 있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사이즈적으로 좀 더 큰 것도 들어갈 수도 있고, 이 처리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더 좋기 때문에 더 정밀한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네, 이 그랜저 그리고 여러 가지 숨겨놓은 기능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제가 느꼈을 때 이 세차 모드라는 게 좀 신기했습니다. 이 인포테인먼트에서는 세차 모드도 있지만 이 자동차 스마트 키로 세차 모드를 켤 수가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이거 어떻게 하는지 영상 자료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끔씩 세차장에서 이 세차하다 보면은 물이 잠긴 자동차 옆에 지나갈 때 제 주머니에 있는 스마트 키로 인해서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계속적으로 이 상황이 반복되면은 상당히 거슬릴 수가 있는데요. 이때 조금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숨겨진 기능이 있어서 제가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차량에 따라서 가능한 자동차가 있고 또 제한되는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한번 기능을 사용해 보시면 좋을 텐데요. 이 기능은 2022년도 이후에 나왔던 자동차들은 대부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자동차 기준으로 보시면 좋을 텐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스마트 키에서 잠금 버튼과 또 열림 버튼이 있는데, 이 잠긴 버튼을 누르고 열림 버튼을 동시에 4초간 누르고 있으면 자동차가 이렇게 깜빡깜빡깜빡 하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자동차 도어 캐치로 가까이 가서 한번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가 이렇게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열리지 않고, 이 상황에서 제가 버튼을 눌러도 자동차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제가 가까이 있더라도 자동차가 제 키의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세차하실 때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능을 해제를 원하시면은 도어 잠금 버튼을 다시 누르시거나 열림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 기능은 해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차하실 때 이 기능을 사용해 보시면서 조금 더 편안하게 세차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고 오셨나요? 세차할 때 제가 가까이 가더라도 문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대자동차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병렬형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병렬형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엔진의 스타트를 도와주는 하이브리드 스타트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P0 모터가 하나 있고, 변속기 쪽에 P2 모터를 하나 연결해서 사용했던 방식입니다. 이 방식 같은 경우는 시동을 걸거나 아니면은 주행을 할 때 엔진의 힘으로 발전을 했던 거는 HSG 모터가 담당을 했었고, 주행을 했던 모터는 P2 모터가 이 주행을 좀 더 도와주었기 때문에 고속 주행과 도심 주행에서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고속으로 주행을 하고 있더라도 배터리와 모터를 사용하면서 주행할 수 있다는 장점까지 가지고 있어요. 이 시스템은 이제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가 나오고 나서부터 조금 변경이 되었는데요. 기존에 P0 모터, 즉 사실 엔진의 동력을 주지 못하고 이 충전을 위주로 담당했던 P0 모터를 P1 모터로 변경했습니다. 엔진 쪽에 크랭크 샤프트와 연결해서 모터를 하나 더 추가했기 때문에 이 모터 같은 경우는 기존에 HSG가 가지고 있었던 장점과 추가적으로 동력까지 조금 더 전달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장점까지 가지고 있어서 엔진의 힘을 조금 더 키워서 주행할 수 있게끔 도와준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요즘 나온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엔진, P1 모터, P2 모터, 변속기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병렬형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에너지 흐름도를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엔진의 힘을 통해서 모터를 회전시키고 배터리도 충전할 뿐만 아니라 바퀴도 회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배터리의 힘으로 모터를 회전시켜서 바퀴를 구동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때 엑셀러레이터를 살짝 떼게 되면은 바퀴가 모터를 회전시켜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부분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회생제동 시스템을 자유롭게 이용해서 주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부에서 충전하지 않고 배터리를 유지 관리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 차량을 타보면서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랜저 예전과 다르게 정말 많이 커졌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2열 공간이 상당히 넉넉했는데 저는 아이가 2명 있습니다. 아이가 2명 있는데 카시트를 연결하고 아이를 태워봐도 이 다리를 쭉 뻗어도 앞이 닿지 않아서 굉장히 편했던 느낌이 있었고,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그 현대자동차의 플래그십 모델이잖아요. 카시트를 넣고 아이가 앉았을 때 굉장히 편안해 보인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앉았을 때도 굉장히 편했던 자동차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트렁크 공간도 상당히 넉넉했는데요. 제가 큰 짐을 넣어본 건 아니고 킥보드나 다양한 짐을 넣어봤는데 문제없이 적재가 되었고, 특히 이 차량은 뒤쪽 오버행이 길기 때문에 시트백부터 이 뒤쪽 트렁크 라인까지 꽤 넓은, 꽤 깊은 공간을 확인할 수 있어서 다양한 짐을 넣을 수 있다는 장점까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재 공간은 상당히 넉넉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하이브리드인데 적재 공간 괜찮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네, 기존의 하이브리드 자동차들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트렁크 하단부에 있었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이 조금 좁아지는 건 사실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랜저 7세대 GN7 모델부터는 이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2열 시트 하단부로 들어오기 때문에 뒤쪽 트렁크 공간도 상당히 넉넉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 내연기관과 동일한 480L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하이브리드를 타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방전이 좀 자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저도 가끔 들었습니다. 사실 이 차량은 12V 배터리가 따로 되어 있는 방식을 쓰는 게 아니라 뒤쪽에 고전압 배터리와 12V 배터리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2V 배터리는 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 인산철 배터리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전압이 일정량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이 전기를 차단해 두어서 배터리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시동을 오래 걸지 않았을 때 시동이 걸리지 않고 또 문도 열리지 않았던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이때는 방전된 게 아니고 잠깐 자동차가 12V 배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스위치를 차단해 두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럴 때 보조키를 통해서 문을 열고 차에 탑승한 다음에 스티어링 휠 왼편에 있는 12V 리셋 버튼을 누르긴 하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그런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외부에 별도의 버튼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버튼이 어딨냐면 바로 트렁크 여는 버튼입니다. 트렁크 여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차단되었던 스위치가 연결되면서 12V가 자동차에 돌기 시작합니다. 이때 리모컨으로 열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차가 자연스럽게 문이 열리게 되어 있고요. 탑승해서 시동을 걸게 되면 시동까지 완벽하게 걸 수가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다면 트렁크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30초 이내에 이걸 작동을 해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차량에 빠르게 탑승하셔서 시동을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이런 식으로 이용하게 되면은 정말 더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주행보도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차량에는 고속도로 주행보도 시스템 2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HD2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HD2 같은 경우는 차선 변경,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하면서 차선 변경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갑자기 끼어드는 자동차를 좀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가지고 있습니다. HD2는 HD1과 차이점이 있다면 기존의 HD1은 전방에 레이더 센서가 하나만 적용이 됩니다. HD2는 전방에 레이더 센서가 3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앞에서 끼어드는 자동차라든지 측면에 있는 자동차까지 훨씬 더 빠르게 캐치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모델에는 HD2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전방에 레이더 센서가 3개, 후방에 레이더 센서가 2개, 총 5개의 레이더 센서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렇게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변경해서 보게 되면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썼을 때 앞에 있는 자동차들을 좀 더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왼쪽 스티어링 휠 리모컨에서 이 자동차 모양과 또 계기판 모양의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시면 돼요. 누르게 되면은 속도가 설정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바로 옆에 마이너스 버튼 나오게 되는데 마이너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제 제한 속도에 맞춰서 주행하는 것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계기판을 보게 되면 약간의 옆에 있는 자동차들이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뒤에서 오는 자동차도 지금 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이미지로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가 있고, 지금 이 모델은 아쉽게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적용되어 있지는 않지만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이 추가된 모델이라면 이러한 정보들을 전방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전면 윈드실드만 보시더라도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서 눈의 피로도나 또 이 전체적인 운전의 피로도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주행보조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은 지금
네, 속도 100에 맞춰서 알아서 잘 주행을 하고 있고요. 이 상태에서 제가 이제 보여드릴 수 있는 건 고속도로 주행보조 시스템 2의 가장 큰 부분인 차로 변경 시스템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가 운전자가 판단했을 때 차로를 변경할 수 있겠다라는 상황이 되면은 그때 방향시등을 켜주시면 돼요. 그때 자동차가 이제 판단해서 넘어갈 수 있게끔 스티어링 휠을 조작해주고 있고요. 네, 이렇게 계기판에 초록색 화면으로 나오고 있다면 차선 변경이 잘 되고 있는 점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손을 잡고 있다가 잠깐 느슨하게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살짝 느슨하게 잡고 있어도 자동차가 알아서 스티어링 휠을 조작하고 차선 변경을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네, 이때 방향성을 끄고 이렇게 손을 잠깐 잡게 되면은 HOD, 즉 정전시 스티어링 시스템을 통해서 핸들을 잡아주세요라는 메시지도 없어지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그랜저를 만나보았습니다. 아무래도 남녀노소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현대자동차의 플래그십 모델이고 현대자동차의 진정한 플래그십 모델이 된 그랜저였기 때문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자동차의 곳곳에 이 연구원들이 얼만큼 노력했는지가 느껴지는 그 자동차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는 여기서 들어가도록 할 거고요. 저는 지금까지 드라이브 대기였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